아빠, 저 사실은 이 모든 게 제가 계획한 일이에요. 뭐라고? 그럼 네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냐? 지수는 아저씨를 지키려고 했어요. 민수 오빠의 복수를 막으려고. 지수야, 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거냐? 미안해요, 아빠.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누르셔도 돈 안 나가요. 전부 무료니까 안심하세요. 그 신혼여행 끝은 아니었다. 1챕터 평온한 날들, 그 속의 균열. 경기도 군포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김용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올해 67, 버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죠. 아직도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는 몸이지만 이제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특별한 일이 있었죠. 바로 딸 지수의 결혼 준비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용대를 보며 항상 말합니다. 김 씨는 정말 딸 하나는 잘 키웠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용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특히 버스 공무원 퇴직자 모임에서는 더욱 그렇죠. 용대 씨 딸이 30에 결혼한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참 잘 됐네.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용대는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지수, 그의 외동딸은 30살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죠. 용대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홀로 지수를 키웠습니다. 아내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지수가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 벌써 15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사춘기 딸을 혼자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아버지의 어려움을 일찍이 이해했습니다. 아빠, 나는 괜찮아요.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꿋꿋했던 지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성적도 우수했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 다녔죠. 용대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이제 결혼까지 앞두고 있으니 용대로서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죠. 이제 정말 지수가 자신의 곁을 떠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아빠, 오늘 태윤이가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지수가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장태윤, 지수의 약혼자입니다. 32살의 사업가라고 하는데 용대는 아직 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처음 만난 것이 3달 전이었는데 지수가 아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라며 데려왔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예의도 바른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몇 번 만나도 뭔가 파악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는 항상 회피하는 편이었죠. 사업이라는 게 복잡해서요. 아버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태윤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용대는 속으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딸이 행복해 보이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태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밝았거든요. 중학교 때 어머니를 잃은 후로 보기 어려웠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용대의 마음도 따뜻해졌죠. 오후 2시경 태윤이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에 공손한 태도였죠.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태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과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용대는 그의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지만 여전히 뭔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태윤의 과거 이야기, 가족 이야기는 항상 간략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죠.
용대도 일찍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어서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태윤 씨, 사업은 어떤 걸 하시나요? 용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관련 일이 주로 들어와서요. 태윤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사명이나 사업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태윤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아껴주고 존중해줘요. 지수의 말에 용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윤이 돌아간 후 용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죠. 그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시선이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용대는 잠시 주저하다가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20년 전 고향에서 가져온 낡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사채 계약서, 빌려준 돈 증서들. 용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 서류들을 보면 항상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그 시절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내의 위암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지수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죠.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채에 손을 댔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특히 장경섭이라는 사람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채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용대에게 큰 돈을 맡겼다가 본전도 못 찾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당시 용대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결국 고향을 떠나 군포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죠. 용대는 서류를 다시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는 다 과거야. 지수만 행복하면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의 무거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혹시 지수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며칠 후 지수의 친구 조은정이 찾아왔습니다. 지수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죠. 키가 작고 귀여운 외모의 은정은 지수가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도와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은정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지수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에 간 사이 은정은 용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태윤 씨에 대해서 혹시...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용대는 은정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차를 들고 돌아오자 은정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충 넘어갔지만 용대는 은정의 진짜 속마음을 눈치챘습니다. 뭔가 태윤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지수에게 물어보니 은정이가 요즘 좀 예민해져서 그래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아빠가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용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죠. 은정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씨 딸 결혼식 언제냐? 며 관심을 보였고 용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에요. 꼭 오세요.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윤의 어색한 미소, 은정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장롱 속 낡은 서류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지수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용대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용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말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곧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균열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챕터 사라진 두 사람. 결혼식 당일 용대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설렘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거울 앞에서 정장을 매만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수가 주인공이야. 웃는 얼굴로 보내줘야지. 결혼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용대가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준비한 만큼 부족함이 없었죠. 지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어때요? 지수가 수줍게 물었을 때 용대는 목이 메어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쁘다. 우리 지수가 정말 예뻐. 간신히 말을 꺼내며 눈물을 참았죠. 태윤도 신랑복을 입고 의젓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용대는 태윤의 표정에서 뭔가 긴장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의 떨림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때의 태윤은 다른 종류의 불안을 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용대는 행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김씨 딸 정말 잘 키웠네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조은정도 신부 들러리로 참석했는데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분위기에 취해 용대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빠,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가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 용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행복해야 한다. 그것이 지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첫날 밤 용대는 빈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결혼식의 여운에 젖어 있었죠. 딸을 훌륭하게 시집보낸 뿌듯함과 동시에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쓸쓸함이 교차했습니다. 지수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빈 잔을 들어 올리며 혼자 건배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지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용대는 참지 못하고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것은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파가 안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산간 지역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 종일 계속 연결되지 않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태윤의 전화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죠. 넷째 날 아침 용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주도의 신혼여행 호텔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투숙객 장태윤, 김지수 부부와 연락이 안 되는데요. 호텔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체크인은 하셨는데 이틀 전부터 객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짐도 그대로 두고 나가셨어요. 용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호텔 직원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용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급히 짐을 챙겨 제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몇 번 타보지 않은 용대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지만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호텔로 달려갔죠. 제 딸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호텔 매니저가 나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체크인은 정상적으로 하셨는데 이틀 전 아침부터 객실에 안 계세요. 청소할 때 보니 짐은 그대로 있고 침대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어요. 용대는 딸의 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장품, 옷가지들이 정리된 채로 남아 있었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태윤의 짐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많이 가져오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호텔 직원은 신랑분이 짐을 별로 안 가져오신 것 같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용대는 즉시 제주 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신혼여행 중에 사라졌습니다. 경찰관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은 언제부터 안 되셨나요? 사흘 전부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식 다음 날부터요.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텔 CCTV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체크인 당일 오후에 호텔을 나섰지만 그 이후 돌아온 기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호텔 근처 렌트카 업체였죠. 렌트카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대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차는 공항 근처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열쇠는 차 안에 있었고요. 경찰관의 설명에 용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밤 용대는 제주도의 작은 여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지수야, 아빠가 꼭 찾을게. 기다려라. 창밖의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제주도서 실종, 수수께끼 같은 행방불명. 뉴스를 본 용대는 머리가 어찔했습니다.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였죠. 핸드폰에는 동네 사람들, 친척들의 걱정 어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용대야, 뉴스 봤다. 괜찮냐? 지수가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니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용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군포의 집으로 돌아온 용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들이 거실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지수의 방은 그녀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죠. 내 딸은 그런 애가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용대는 자신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태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조은정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태윤이 항상 회피했던 과거 이야기들. 혹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동네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김씨네 사위가 원래 좀 이상하긴 했지. 사업한다는 게 뭔 사업인지 아무도 몰랐잖아. 혹시 사기꾼이었던 건 아닐까? 용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을 전체가 의심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용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평생 소중히 키운 딸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이것은 분명 끝이 아닐 거라고, 아니 끝이어서는 안 된다고 용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3챕터 흔적과 진실의 문턱. 실종 신고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용대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죠. 아직 조사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담당 형사의 말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용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딸이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담당 형사 박철민이 용대를 불러냈습니다. 김 선생님,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죠. 사위분 장태훈 씨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형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장태훈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장은 없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 봤더니 이미 오래전에 철거된 건물이었어요. 용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태훈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더 이상한 건 장태훈 씨의 과거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몇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아요. 형사의 말에 용대는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딸의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우리 지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용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의 말은 용대에게 더 큰 불안을 안겨주었죠. 그날 오후 용대는 조은정을 찾아갔습니다. 지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니 뭔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정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용대가 찾아갔을 때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은정아, 너 혹시 태윤이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니? 용대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용대는 은정의 눈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정아, 지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내가 아는 게 있다면 말해줘. 용대의 간절한 부탁에 은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태윤 씨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은정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지수가 태윤 씨를 소개했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완벽한 척하는 것 같았어요. 용대는 숨을 죽이고 은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우연히 태윤 씨를 길에서 봤는데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요. 은정의 말에 용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그때 지수에게 말하지 않았니? 말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의심했죠. 은정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결혼식 전날 태윤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용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지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고. 그때 은정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사진 속에는 태윤과 낯선 남자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거니? 한 달 전쯤이요. 태윤 씨가 누군가와 만나는 걸 우연히 봤어요. 용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태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고 어딘가 위험해 보이기까지 했죠. 이 남자가 누군지 아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태윤 씨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은정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예전에 장경섭이라는 사람 아세요? 용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경섭,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왜 그 이름을 아니? 용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 씨가 한번 그 이름을 언급했어요. 전화 통화 중에 들었는데 은정의 말이 계속되자 용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장경섭,
20년 전 용대가 고향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채업을 하던 그는 용대에게 큰 돈을 맡겼다가 모든 것을 잃었죠. 용대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했거든요. 그 일로 장경섭은 가산을 탕진했고 용대는 야반도주하듯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태윤이와 관련이 있다는 거니? 용대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태윤 씨가 그 이름을 자주 언급했어요. 그리고 복수라는 말도 했고요. 은정의 말에 용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의 정체불명한 과거, 완벽한 척하면서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던 행동들, 그리고 결혼식에서 보였던 긴장감,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지수는? 용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태윤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은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날 밤 용대는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의 서류들을 다시 꺼냈죠. 장경섭과의 사채 계약서, 그때의 영수증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딸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용대는 서류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20년 전의 죄가 이제 와서 딸을 통해 되돌아온 거였죠. 하지만 지수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왜 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용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섭과의 과거 일을 모두 털어놨죠. 20년 전 일이지만 분명 관련이 있을 거예요. 박철민 형사는 용대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복수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형사의 말에 용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 위험해요. 빨리 찾아주세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지수와 태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용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며 딸을 걱정했죠. 지수야, 아빠가 널 꼭 찾을게. 조금만 참아라.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은정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거였어요. 저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은정의 추가 증언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 같았죠. 과연 지수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4챕터 그림자 속 복수국의 서막. 조은정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다음 날 박철민 형사는 용대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김 선생님,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형사의 표정은 복잡했죠.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조은정 씨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장태윤의 실제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장경섭의 아들 장민수입니다. 용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장경섭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용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사람의 아들이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장경섭 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장민수,
즉 태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과 따님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온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용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지수는 처음부터 속은 건가요? 용대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은정 씨의 증언에 따르면 지수 씨도 나중에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의 대답은 용대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은정의 증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태윤 씨, 아니 민수 씨는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와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은정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에게 전화했을 때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정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내역이 발견된 거였어요. 조은정 씨, 이 돈은 어디서 온 건가요? 수사관이 물었을 때 은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가 준 거예요. 왜 돈을 받으셨습니까? 지수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도와달라는 건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은정의 진술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은정은 단순한 목격자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계획의 공범이었을까요? 한편 용대는 집에서 과거의 기억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장경섭과의 마지막 만남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김 선생, 내 돈 언제 갚을 거요? 당시 장경섭의 절망적인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용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때 용대의 상황도 절박했습니다. 아내의 위암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지수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장경섭에게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IMF 경제위기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향에 있을 수 없어서 가족을 데리고 군포로 도망쳐 온 거였죠.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용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딸을 통해 되돌아온 거였죠. 며칠 후 언론에서 사건의 전말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실종 사건, 20년 전 금전거래가 원인. 뉴스 제목을 본 순간 용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위한테 복수를 당한 거네. 딸이 불쌍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니까. 용대는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버스 공무원 퇴직자 모임에서도 용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용대야, 요즘 어떻게 지내나? 예전처럼 따뜻한 관심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죠. 딸은 아직 못 찾았다며?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용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았더라면 지수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자신을 탓했죠. 지수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자신의 과거가 딸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민수가 정말 복수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왜 진짜로 결혼까지 했을까요? 그냥 지수를 이용해서 용대에게 상처를 주고 사라지면 될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형사도 이 부분을 의문스러워했죠. 혹시 장민수가 정말로 지수 씨를 사랑하게 된 건 아닐까요? 박철민 형사가 용대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를 계획했지만 실제로 지수 씨와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대는 그런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우리 지수를 속이고 이용한 주제에 무슨 사랑이에요? 용대는 분노했습니다. 제 딸이 어디 있는지나 빨리 찾아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형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은정이 구속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조은정 씨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발표였죠. 하지만 정작 핵심 인물인 장민수와 지수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용대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형사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용대는 지수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중학교 때 쓴 일기였는데 그 안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는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빨리 어른이 되어서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일기를 읽으며 용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런 착한 딸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지수야,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빈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용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제 온 나라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계획적 범행인가 아니면 사랑 때문에 벌어진 비극인가. 언론들은 연일 추측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5챕터 무너지는 모든 것. 조은정이 구속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용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철민 형사가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김 선생님, 급히 경찰서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중요한 진전이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용대는 형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우리 지수 찾았나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형사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죠.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은정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행방불명, 즉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용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극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형사는 조은정의 진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조은정 씨의 계좌로 지난 한 달간 여러 차례 큰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총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모두 장민수가 보낸 거예요. 용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그 큰 돈이 어디서 온 걸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장민수는 지난 1년간 여러 명의 여성들과 만나면서 비슷한 수법을 써왔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상대방 가족의 재산을 노린 거죠. 형사의 설명에 용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수는 단순히 사기의 희생양이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지수 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조은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장민수는 김 선생님에 대한 복수와 동시에 지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계획이 복잡해진 거죠. 용대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우리 지수는 알고 있었나요?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그것도 문제입니다. 조은정 씨 말로는 지수 씨가 결혼식 직전에 모든 걸 알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용대는 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결혼을 했을까요? 우리 지수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협박을 당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수 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도 큰 돈이 인출된 흔적이 있어요. 결혼식 당일 오후에 2천만 원이 현금으로 뽑혔거든요. 용대는 이 말을 들으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딸이 공범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저녁 언론에서는 사건을 새롭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실종 사건, 계획적 사기극으로 판명. 피해자로 알려진 신부, 공범 가능성 제기. 뉴스를 보던 용대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지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김 씨 딸이 아버지까지 속여서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더라.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봐. 피는 못 속이나 봐. 이런 말들이 용대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공무원 퇴직자 모임에서도 용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습니다. 용대야, 딸한테 당했다며? 그동안 딸 자랑하더니 이제 어쩔 거야? 동료들의 시선에서 동정은 사라지고 비난만 남았죠. 용대는 더 이상 모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지수가 나를 속인 걸까? 내가 그동안 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30년간 키운 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조은정은 구치소에서 더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지수는 태윤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진술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아버지까지 배신한 딸이라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용대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길을 걸으면 손가락질을 당했죠. 저 사람이 딸한테 당한 그 아버지래. 불쌍하긴 하지만 애초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냐? 가장 상처가 된 것은 가까운 이웃의 말이었습니다. 김 씨, 그동안 딸 자랑만 하더니 이제 뭐라고 할 거야? 평생 믿고 지냈던 이웃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용대는 집에만 틀어박히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대는 지수의 방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빠에게라고 쓰여 있었는데 지수의 필체였죠.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수의 진심이 담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아빠,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모든 걸 아시게 됐을 거예요.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용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태윤이의 정체를 알게 됐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빠도 지키고 싶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아빠가 과거에 힘들었던 것도 알고 있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태윤이 아버지는 그 일로 돌아가셨고 태윤이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지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태윤이와 아빠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편지를 읽으며 용대는 딸의 고통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수는 복수의 대상과 복수를 당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거였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아빠, 저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태윤이의 마음도 돌리고 아빠도 지키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돌아올게요. 아빠를 사랑해요. 편지를 다 읽은 용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했던 거였어요. 그동안 지수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하지만 편지를 읽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지수와 장민수의 행방은 묘연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용대는 딸을 이해하게 됐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용대는 거실에 앉아 결혼식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수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행복함과 동시에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수야, 내가 그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용대는 이제 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지수는 자신의 소중한 딸이었어요. 혼자서라도 딸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꼭 찾을게. 이번엔 아빠가 널 지켜줄게. 6챕터 딸의 편지, 남겨진 진심. 지수의 편지를 발견한 다음 날 용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딸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아침 일찍 경찰서로 달려가 박철민 형사를 만났습니다. 형사님, 제가 딸을 직접 찾아보려고 합니다. 용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결의가 담겨 있었죠. 혼자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형사가 만류했지만 용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편지를 남겼어요. 이 애는 도망간 게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용대는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형사도 편지를 읽어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수사 방향을 바꿔야겠네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은정이 구치소에서 추가 진술을 했다는 거였어요. 조은정 씨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수 씨와 장민수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 것 같다고 해요. 형사의 말에 용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정의 새로운 진술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연락했을 때 바다 근처에 있다고 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민수 씨가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동해안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용대는 혼자서도 딸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수가 어릴 때 자주 갔던 바닷가부터 시작했죠. 지수야, 내가 힘들 때마다 바다를 보러 갔었지. 혹시 그곳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쉽게 찾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용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에서 온 전화였는데 장경섭의 형 되는 사람이었어요. 김용대 씨 맞습니까? 저는 장경섭의 형 장경호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용대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경섭이가 죽기 전에 자주 말했어요. 김용대를 용서하고 싶다고. 자기도 사채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당신만 원망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장경호의 말에 용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카 민수는 다르게 생각하나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완전히 변했거든요. 장경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고향에 왔어요. 아버지 산소에 인사시키겠다고 하면서요. 용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제 딸인가요? 예쁜 아가씨더라고요. 민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경호의 말에 용대는 딸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용대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닷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민수가 어릴 때 자주 가던 곳이 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던 포항 근처의 작은 민박집이요.
용대는 즉시 그 정보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포항으로 향했어요. 딸을 직접 데려오고 싶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포항에 도착한 용대는 장경호가 알려준 민박집을 찾아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는데 정말 그곳에 지수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봐야 했습니다. 민박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 젊은 부부 말씀이세요? 며칠 전부터 여기 있어요.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신혼부부 같지 않게 말이에요. 용대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네, 방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남자분도 계속 고민하는 것 같고, 민박집 주인의 말에 용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딸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장민수가 놀라서 지수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민박집 근처에서 숨어서 지켜보기 시작했죠. 얼마 후 지수가 홀로 바닷가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는데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용대는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민수도 나타났습니다.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말하고 있었죠. 멀리서 봐도 두 사람의 대화가 진실한 것 같았어요.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용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장민수가 정말로 지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복수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딸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철민 형사와 함께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왔어요. 김 선생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대는 혼자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수도 아빠를 보면 안심할 거예요. 용대는 천천히 민박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지수야, 아빠가 왔다. 이제 괜찮다. 민박집 문 앞에 선이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장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야. 후회하지 않아. 지수의 대답이 들렸죠. 용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아빠다. 안에서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달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아빠. 지수가 용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용대는 모든 것을 잊었어요. 딸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지수야, 정말 보고 싶었다. 많이 걱정했어. 아버지와 딸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장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표정이었죠. 아저씨. 장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풀어나갈까요? 7챕터 마지막 되면 진실의 칼날. 아저씨. 장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용대는 딸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분노와 걱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 지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하지만 지수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때 경찰들이 민박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장민수 씨 체포합니다. 박철민 형사의 외침과 함께 수갑이 채워지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수가 민수 앞을 가로막고 선 거였습니다. 안 돼요. 이 사람을 잡아가면 안 돼요. 지수의 절규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용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너를 속였잖아. 그때 지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이 모든 게 제가 계획한 일이에요. 그 순간 민박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지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용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수 오빠가 저에게 접근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먼저 그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지수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은정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민수 오빠가 장경섭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빠에게 복수하려고 한다는 것도. 용대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아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민수 오빠가 정말로 복수를 한다면 아빠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의 마음을 돌리기로 한 거예요. 박철민 형사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은정 씨와의 관계는 뭡니까? 은정 언니는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부탁했어요. 민수 오빠를 감시해달라고,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달라고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결혼도 제가 제안한 거예요. 민수 오빠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죠. 결혼을 통해서 그의 복수심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씀이 있었거든요. 김용대를 찾아서 갚아달라고. 하지만 지수를 만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민수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용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혼여행에서 사라진 거는? 민수 오빠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빠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요. 그동안 여기서 뭘 한 거냐? 용대의 질문에 민수가 답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지수와 함께요. 그리고 복수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갑자기? 박철민 형사가 물었습니다. 지수 때문입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알게 된 진실이 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편지가 있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 같은데,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경섭이 죽기 전에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민수야, 김용대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힘들었을 거다. 우리가 하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생각해봐라.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긴 것도 사채업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 김용대가 그 돈을 잃었을 때 나는 오히려 안도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고향을 떠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새로운 곳에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민수야, 복수는 하지 마라. 대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이 편지를 듣고 용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섭이가 그런 마음이었다고.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죠? 민수 오빠도 저도 모두 아빠를 사랑해요. 그때 민수도 다가와서 용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지수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도 배웠고요. 용대는 민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 아버지에게, 너에게도 상처를 줘서.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20년간의 오해를 풀어가고 있었어요. 박철민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닙니다. 지수가 단언했어요. 저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조은정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이 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엔 진짜 사랑으로요. 용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자. 바닷가에 석양이 지고 있었고 세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8챕터 용서와 치유의 끝에서 석양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용대는 딸 지수와 민수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함을 느꼈어요. 20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마침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용대가 중얼거렸을 때 박철민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조은정 씨를 석방해야겠네요. 사건이 이렇게 해결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민박집 주인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뉴스에서 이곳을 찾았대요.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민박집 주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멀리서 차량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았을까? 민수가 당황해하자 지수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때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조은정이었습니다. 은정 언니? 지수가 전화를 받았을 때 조은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 모든 사람들이 지수의 전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은정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나는 민수 오빠의 공범이 맞아. 하지만 너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나도 민수 오빠를 사랑했거든. 뭐라고?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민수 오빠가 복수 계획을 말했을 때 나는 반대했어. 하지만 너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의 곁에 남기로 한 거야. 조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절규에 가까워졌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 오빠가 너를 진짜 사랑하게 된 걸 봤을 때
나는 질투가 났어. 그래서 기자들에게 너희 위치를 알려줬어. 조은정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언니 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지수야. 나는 민수 오빠를 포기할 수 없었어. 너희가 행복해지는 걸 지켜볼 수 없었어. 조은정은 구치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기자들이 민박집에 도착했습니다. 장민수 씨, 김지수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용대는 딸을 보호하려고 앞에 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복수 결혼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조은정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죠. 하지만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박집 뒤편에서 한 남자가 나타난 거였어요. 나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용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용대야. 정말 용대구나. 누구십니까? 용대가 당황해하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야, 정수야. 고등학교 때 짝꿍이었던 박정수. 용대의 눈이 커졌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정수야? 어떻게 여기에? 뉴스 보고 달려왔어. 너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박정수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하는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용대야,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정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20년 전 장경섭이 돈을 잃었을 때 그 주식 정보를 준 사람이 나야. 모든 사람들이 정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용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때 증권회사에서 일했는데 너한테 확실한 정보라고 거짓말했어. 사실은 도박이나 다름없는 투자였거든. 정수의 고백에 용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경섭이 형 돈을 날린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그런 거야. 정수도 무릎을 꿇으며 용대에게 사죄했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찾고 있었어. 진실을 말하려고. 이 모든 장면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 같은 현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댓글창은 실시간으로 폭발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용대에게 큰 절을 했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수와 진짜 사랑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민수의 외침이 바닷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수도 눈물을 흘리며 민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이번엔 정말로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용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용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될 사람, 그리고 40년 만에 만난 친구,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바다에서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용대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가더니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무릎 꿇을 이유는 없다. 카메라 앞에서 용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용대입니다. 20년 전 실수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용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버지의 원수인 저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제 딸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고요. 사랑이란 이런 거 아닐까요? 용대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용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섭이 형, 정수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내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 모두 용서받았어. 기자들도 카메라맨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장면에 숙연해졌습니다. 분노와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용서와 사랑으로 끝나고 있었거든요. 지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수도 다가와서 용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박정수도 옛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이 감동적인 장면은 전국으로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온라인에서는 수백만 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어요. 용서의 힘, 진짜 사랑의 승리라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죠. 한 달 후 지수와 민수는 정말로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 하는 진짜 결혼이었어요. 조은정도 석방되어 결혼식에 참석했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용대는 딸을 데리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거구나. 절망이 희망이 되고 원수가 가족이 되는구나.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교회 안을 가득 채웠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용대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편지 한 장을 바람에 날려보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경섭이 형, 이제 정말로 끝이야.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그 편지는 바람을 타고 바다 위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하늘로 전하는 메시지처럼 말이에요. 용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그 신혼여행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어요.